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에 펼침막 걸린 것 보셨지요? 유세 차량도 등장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 캠프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모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잔뜩 침체돼 있어서 혹시 좀 눈총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던데요. 이럴 때 TV 토론이 유권자와 후보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JTB 총선 토론회 오늘은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순서입니다. 남인순 선거구에는요,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 JTB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서 3분의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토론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이강래 후보의 자리를 비워둔 채 두 분 모시고 열심히 토론회 갖기로 했습니다. 토론 거부한 이강래 후보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후보들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 1분입니다. 먼저 정의당 정상모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사랑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정상모입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바뀌지 않는 곳이 있다라면 바로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국회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거대 양당에 의해 좌초이기에 놓였습니다. 양당은 헌법도 무시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양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과 정상모는 정정당당하게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적폐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회를 받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의 강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무소속의 이용호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일 잘하는 후보 기호 7번 이용호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남원 임실 순창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임실의 옥정호 수변도로, 순창의 밤제터널 등 지역의 수건 사업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남원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예산이 5천억대에서 8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수치에 우리 지역의 어떤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한 저의 눈물과 땀과 모든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도 없고 도와줄 시 도의원도 없지만 최근 언론조사에서 그 전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일 잘하는 재선 의원이 되어서 그동안 뿌린 씨앗을 알차게 차질 없이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호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상호 토론과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 이렇게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토론 때는요,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두 차례의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갖게 되는데요. 한 후보당 4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 말씀드리지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7곳은 소멸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멸 위험도가
임실은 18위, 순창은 32위, 남원은 63위입니다. 특정 지역이 영영 없어져 버린다는 지역 소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뚜렷한 대책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에 앞서서 이강래 후보의 불참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의 불참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대에 어디 계십니까? 혹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TV 토론은 한 번에 수천 명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책을 또한 후보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토론회 거부는 본인이 월등히 지지도가 높을 때 혹시 토론에 나가서 실수를 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강래 후보는 그럴 처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론에 안 나온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를 무시하고 또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밖으로 나오셔서 이 후배 정치인과 함께 정책을 놓고 또 비교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당하고 자신 있는 후보가 아닌가, 공당의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강래 후보께서는 자꾸 민주당 뒤에 숨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요. 이건 정말 나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오셔서 저와 좀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역 소멸 위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의 소멸로는 오래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제 총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국가 소멸론까지 과장되면 이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국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과제거든요.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보면 이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0.9 안팎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슨 귀환귀촌의 대책이나 혹은 뭐 경쟁력을 높이는 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출산이나 혹은 어떤 인구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본들 이게 떨어지면 또 단독 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국가적으로는 국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을 통해서 상주 인구는 아니지만 이 생활인구라고 할까 유동인구 이것을 좀 늘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상훈 후보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을 내셨는데요. 우선 전북 동남권 발전연구원 설립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특히 우리 지역은 또 동북권이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좋은 이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멸론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공약 차원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용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출산 그리고 육아 문제 또 거기에 이제 수반해서 교육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그 도시가 쇠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학부 때 교수님이 2018년도 5월 달에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고향이 소멸되게 생겼다.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나서요. 네. 혹시 찬스 발언을 쓰고 싶으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찬스 발언 1분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산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고향이 소멸되게 생겼으니 너가 지금 교수 생활 그만하고 가서 좀 고향을 지켜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왔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쇠락해가는 우리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멸의 원인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기본자산 3천만 원 도입, 농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그 다음에 보육과 육아 해결, 영유아 24시간 의료 응급체계 구축, 노인 요양 마을형 돌봄 서비스 전폭 실시 등을 한다라면 기본적인 우리가 복지가 갖춰진다라면 인구가 예. 안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찬스 발언 1분 거기까지 쓰셨고요. 네.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시면서 4분 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이용호 선배님과 이렇게 토론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 막내입니다. 출마자 중에서. 그래서 선배님들을 모시고 고견도 듣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도 지금 뭐 방송국에 토론회가 약속이 돼 있었는데 참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이강래 여기에도 후보가 지금- 참석을 안 한다고 네, 했으니까. 이강래 예. 후보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바람에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19 전국에서는 유권자분들이 알 권리가 이런 토론회나 아주 간접적인 접촉 외에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서 같이 토론회를 했으면 정말 지역민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과 정상모는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여기 가다가 예, 질문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후보님 서남대학교 인근에 가보셨죠? 예. 예. 가봤습니다. 참 이쪽에 암담합니다. 서남대학교가 2018년도 폐교한 이후에 여기에 원룸촌이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자체는 이제 법인 자체가 어떤 비리로 인해서 그랬다 치고요.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혹시 이용호 분이 가셨으면 원룸촌에 원룸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일일이 좀 헤아려 보시지는 않으셨죠? 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저도 뭐 평상시 그랬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크고 작고는 하지만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원룸 건물 덩어리 자체가요. 그래서 이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여쭤보고 하는데 여기가 거의 슬럼화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하고요. 그리고 또 최극빈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도 높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한 분들을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정년퇴임을 하거나 명퇴를 하게 되면 고향으로 오셔서 이쪽에서 제2의 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라면 그 지역도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또 나름 특정한 분야에서는 공인이고 장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기까지 다음 기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쳤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고려해가면서 탁구대 위에서 탁구공이 네트 위를 왔다 갔다 하듯 그렇게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후보부터 답변 1분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서남대학교가 폐교되고 그 대안으로 남원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국회에 가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번 총선이 지나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조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부딪힌 법안 중에서 민생 법안은 좀 털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이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선을 다해서 우선 이걸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나 그 외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그리고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보건복지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에 가서 적어도 간사를 맡아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 우리 시 군민이 원하는 당에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배치받을 때 보건복지위 들어가서 그 당에 간사를 맡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략을 비교적 소상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상모 후보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공공의대 문제라면 저희 지역민이라면 뭐 삼척동다도 다 아쉬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정의당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관련해서 제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공청회도 직접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심지어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 반대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주거나 어떤 조직적인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입성을 하게 된다라면 특별위원회를 다시 전문가들로 해서 재구성해서 예. 지역 단위의 정행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가져야 될 차례입니다. 이번부터는 따로 주어진 주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공약도 좋고요. 과거의 이력도 좋고 어떤 주제든 좋습니다. 한 후보당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먼저 정상모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고받기식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붕괴 위기에 놓인 우리 고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그 청년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과 저 정상모 후보는 청년들의 건전한 사회 출발을 위해서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청년들이 만 20세가 되는 때에 청년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가 없다 할지라도 사회 찬스를 이용해서 이 청년들이 건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 태초의 기반을 좀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청년 전원에게 일단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양육시설 퇴소나 또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5천만 원을 기초자산으로 지급하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용호 후보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계속 아주 저는 좋은 생각이고요. 네네. 기본적인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네네.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
항상 예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그 예산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한 48만 명 정도 기준했을 때 연 14조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이 소요 예산은 상속 증여세 인상 8조 5천억 원 그리고 예. 종합부동산세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년 사업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조정하고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부유세 신설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청년 기초 자산은 창업의 종잣돈입니다. 또 그리고 대학 교육을 하는 것 등의 미래를 위한 그 학습 교육비에 또 소요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 등으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런 청년 기초 자산이 지급이 됐을 때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줄 수가 있고요. 예.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 줌으로써 동시에 알겠습니다. 사회 소득 격차를 잠깐 최소화시킬 타이머를 좀 수 멈춰 있다는 주시죠. 거죠. 예. 네. 정상무 의원님 죄송한데 네. 그 배경과 내용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질문을 좀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타이머 이어가 주시죠. 예. 그 이용호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청년 기초 자산제를 그 저희 당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반론에 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재원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예산을 들여다보면 네. 사실은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저는 좀 그 경쟁력이 없는 축제 예산 이런 거, 네. 또 하여튼 좀 우리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좀 새 나가는 예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청년 기초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청년들의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청년 취업 패키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용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자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예. 자산들을 그 조정하고 통합을 한다라면 청년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힘차게 사회에 나가서 건전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청년 기초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용호 후보께 이번엔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애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관련돼서 사실 정상무 후보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의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선 그 과정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민주당의 경선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광래 후보가 도로공사 사장을 하시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채우지 않고 또 톨게이트 노동자의 문제가 깔끔히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사실 지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지역을 누빈 후배가 있었는데 그 꽃 같은 후배를 꺾고 올라온 그런 경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 역시 지역에서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유권자들 직접 만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지율이나 민심이 움직인다, 바닥이 움직인다 해서 이제 예비 경선 때는 민주당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이용호 후보님이나 저는 이제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고 그러면서 그 민심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랬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저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희 정의당은 지금 그 민노총에서 이번에 총선 후보자들 지지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이나 저희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후보가 있다라면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분산이 되겠지만 단독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지선언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노총이 원래 그런 이익 단체니까. 그래서 신신당부를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강래 후보님이 나오시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예. 물어봐 예. 달라.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못 뵀습니다. 예. 참 아쉽습니다. 오늘 광주의 유권자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호남권의 개혁적이고 깨끗한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에 상관없이 그 남원 임시 순창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상무 후보가 사실 더 저는 정말 지명도가 아직 없어가지고요. 개혁적이고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우리 이강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뭐 중진 늘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오래 정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좀 당당하게 우리 유권자들이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지금 나오시는 거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후배 정치인을 자꾸 비판을 해요. 자꾸 예를 들면 뭐 무소속이 당선되는 것은 야당이 당선되는 것 같고 야당이 승리하여 국회를 장악하면 그들이 주장대로 탄핵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오셔서 저하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권자들을 아직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마이크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유권자들이 믿나? 정말로 정말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강래 후보께서 토론회를 거부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하는 여러 가지 행태는 20년 전의 행태, 구태 정치, 구습의 정치, 정말 저는 아주 정말로 버려야 될 이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상모 후보가 그래도 오늘 토론회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도 정말로 좀 유익하게 우리 유권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알뜰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자, JTB 특집 제21대 총선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후보들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토론을 거부한 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좌석 비어둔 상태에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듭 유감 표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지요. 답변 시간 역시 1분이고요. 이번에는 정상모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육모정에서 정령치 구간에 친환경 전기 열차를 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악 열차 같은 관광 매력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분입니다. 네, 제가 좀 대답이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열차라는 표현이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산악철도를 건설하면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정상모는 분명히 지리산 산악열차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좀 묻고 싶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의 건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 기본권 확보입니까? 아니면은 관광 목적입니까? 더 이상 시민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산악철도 공약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서 이제는 여기서 좀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원 시민들께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과 행정이 황금알을 낳는 거리로 지금까지 선전을 해왔으니까요. 예, 예. 1분의 시간이 하겠습니다. 지났습니다. 예, 다음은 이용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는 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제 공약은 원래 아니었고요. 제 앞 의원 그리고 또 시장이 사실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남원시가 원하는 예산은 어떻게든지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토론하자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백선, 아름다운 도로 백선 중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지리산 이 정령치까지의 도로인데요. 있는 도로 위에다가 사실 전기 열차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전기 열차이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비교적 친환경적이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전라북도 중에서도 특히 남원 같은 경우가 워낙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리산 자산을 이용해서 좀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예.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든지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토론 가질 시간인데요. 이 지리산 친환경 열차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두고 조금 서로 생각을 비교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권해드리면서 먼저 이용호 후보께 주도권 드리는데 찬스 발언 이번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그렇습니까? 바랍니다. 예. 찬스 발언은 이거 두 번 논의하면서 남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역시 이영래 후보가 평소 때 남원시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 자치단체장과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의당의 우리 장상모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결국은 지금은 민주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코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예, 저는 코드라는 게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드가 안 맞아서 정치를 할 수 없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코드가 안 맞아서 당이 달라서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마하는 후보 네 분 다 뭐 하자라는 겁니까?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자체장도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코드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예, 잘못된 거죠. 네네. 정상모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100번 지당한 네,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코드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나의 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나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예산 모든 것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 많이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불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안 맞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적어도 이런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좀 그동안 여러 공약을 내놨는데 미처 공약집에 넣지 못한 것을 좀 하나 좀 예. 발표하고자 합니다. 예. 남원은 교육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사실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 관련 주체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또 지자체, 학교, 기관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관련 중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원 교육 중간 지원센터 건립을 저는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청년들이 요즘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자치 활동 문화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 거점형으로 청소년 자치 활동 문화 공간 확보, 이것도 역시 제가 공약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시를 합니다. 예. 시간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혹시 예. 질문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제가 같은데요. 답변을 좀 네. 해도 될까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 두 가지 예.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요. 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저희 지역에 지금 전북 지역에 출마자가 44분이십니다. 예. 그중에 교육가로 표기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대학 교수를 하다 왔어요. 그래서 교육 중간 지원센터 설립을 하신다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교육 전문가로서 지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원교육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예. 퇴직 교원이나 현직 교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단체인데요. 거기 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용호 후보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청소년 공간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6군데가 됩니다. 남원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공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너네 시간 어디서 보내니? 라고 하니까 이 아주 잘 시설을 잘 갖춰놓은 곳에서 보내지 않고요.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그 락볼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청소년 공간 문제는 이 부분도 지역의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정치인들과 행정가들과 함께 상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남원 시내에는 정상모 어느 정도- 후보가 지금 3분의 주도권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분 30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간이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이라기는 그러지만 청소년 아동 청소년 도서관도 있고요. 6군데가 답변할 있습니다. 기회를 좀 주시면 예, 어떻겠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원 시내에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요. 또 네네. 조금만 변화시키면 그렇게 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 면 단위로 나가면 좀 네,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연계해서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저는 예, 사실 맞습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동그라미 학교라고 이렇게 그 표제를 걸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딱딱한 그런 사각의 그런 학교나 교실이나 이런 걸 떠나서 동그라미 교실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유연한 창의성을 이제 개발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 내놓은 공약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시골이 그 농촌 지역의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쇠락하고 하다 보니까 폐교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런 폐교되는 그 요건들을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일정 인원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폐교하고 그 합병하고 이런 것보다는 유연하게 좀 활용을 해서 그 공간들에서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예. 좀 더 유연하게 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분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정상모 후보에게는 1분, 이용호 후보에게는 2분의 찬스 발언 기회가 남아 있는데 혹시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 짧게 질문을 이용호 후보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좋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열차와 관련해서 정상모 후보께서는 이건 환경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친환경 전기열차는 말 그대로 전기열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 그 무슨 배출가스나 이런 게 없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도로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들이 승용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 도로 위에 이 철로를 깔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크게 훼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승강장이나 또 중간중간에도 내려서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은 안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워낙 경제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리산의 자연 자원을 조금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었던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1분 쓰신 걸로 하고요. 제가 정상모고도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찬스를 써도 됩니까? 예. 찬스를 그럼 쓰겠습니다. 예. 그 원론적으로는 제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오늘도 국토교통부의 담당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2014년도에 나온 논문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환경 훼손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곡선 구간을 극복을 하려면 결국엔 5량이나 6량의 차량이 아니라
2냥, 3냥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 연구원에서 논문에서 밝히는 게 뭐냐면 1년에 70만 정도가 이용을 해야지 이게 타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1년 유지 비용이 120억에서 140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자칫하면 지자체가 다 물어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그러니까 유지 알겠습니다. 비용 문제도 문제가 된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네. 1분 쓰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여러 검토가 필요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저도 지적을 사실은 남원시와 얘기할 때 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성. 그러니까 이게 열차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곡선이 돼 있기 때문에 열차를 여러 차를 못 달고 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한 서너 차만 달고 간다면 이게 또 속도가 늦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10번이나 왔다 갔다 할까 이런 정도로 늦기 때문에 승객이 한정된다. 그런데 이런 지상 뭡니까? 열차를 사용하는 그 승객들에게 또 엄청난 비용을 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경제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설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네. 또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제 이용료 갖고 하되 경제 유발 효과를 위해서 다른 시설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숙박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이게 보전이 돼야지 그 자체만고 달랑 경제성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찬스 발언까지 모두 소진을 하셨습니다. 자, JTB 특집 총선 토론에 한 8부 능선쯤 당도한 것 같습니다. 지리산 등반하다 보면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더군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JTB 총선 토론회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민주당의 이강래 후보가 토론 불참해서 자리 비워둔 상태에서 토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애초대로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모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이제 소멸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서두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아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 이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서 그 환자들로 채워져 있고 일반 환자들은 지금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남원의료원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중환자실이라든지 분만실이라든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 이제 350베드 이상 정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한 262베드 정도 활용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보편적 복지 중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공병원을 공공의료기관을 생각할 때는 그 적자냐 이익이냐 이런 수지타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공익적 손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육아를 하고 보육을 하려면은 영유아 24시 응급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호 후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당선이 되신다라면 남원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예.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남원 그 의료원은 이제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공의대가 설립이 되면 이 남원 의료원을 국립의료원 수준으로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수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무리 공공이지만 늘 보면 이제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 사실은 우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많이 원하거든요. 근데 남원 임실 순창 같은 경우에 보니까 1년 동안에 한 500명이 채 안 돼요.
낳는 숫자가 그러니 예. 이걸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놓고 이게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만 좀 설명을 예,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짧으니까 네, 압축해서 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원 의료원이나 이런 공공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 시야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익적 손해, 적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런 시선으로 봐야지 이 그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분 다 시간 쓰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짧게 여쭤보면 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은 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 출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갖추는 게 좋겠다.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짧게만 예. 얘기하면 작년 출산 인구가 제가 정확히 수치는 그렇지만 411명 정도 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남원 의료원 분만실을 이용하는 건 시설 부족 때문에 예. 100여 명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광주나 전주로 예. 그게 또 사료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예.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수요가 있다라면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예. 원칙을 좀 적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적 투자로 충분히 네, 할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호 후보께 3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의대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활동을 네, 하실 텐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우리 정상모 후보 같은 분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언급도 없었고 어떤 액션도 사실 없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조금 정의당에서 이 공약을 내는 거 보니까 네. 이제 정의당도 공공의대법에는 이렇게 통과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남의 윤소아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목포대 의대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네, 공약을 맞습니다. 했어요. 또 그 거기 창원의 잠깐만 여영구 좀 설명을 후보도 드려도 그런 될까요? 공공의대 추진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정의당이 서로 막 주장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설명을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잠깐만. 예. 그게 이용호 지금 후보께서 저희가 시작드리면, 말하는 짧게 남원 짧게. 지역의 짧게 말씀. 공공 그 국립공공의대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국립대학교 내에 그 의대 정원을 좀 증설하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 그 목포의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49명의 그 의대생 쿼터를 이용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저도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이 서남대 의대 정원을 가져갈 수 있느냐, 또 가져가는 거 아니냐 늘 불안해하거든요. 네. 사실 그 동안에 서남대를 폐기하면서 제가 지켜낸 성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알고 이게 있습니다. 네. 요것을 전라북도를 못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이 정원은 전라북도 내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원 갖고 다른 데를 못 간다 이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 1분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자 주도권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강래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지난 토론회에서 이강래 후보가 내려온 이유는 남원시장과 순창 군수가 내려오라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래서 정말로 남원시장과 순창 군수가 내려오게 했는지를 제가 공개 질의를 두 분한테 했어요. 예. 답변이 없습니다. 음. 아무리 이 당내 경선이라고 하지만 단체장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정치적 그러면 중립 위반이 내려오면 나중에 당선도 책임지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상모 후보 한번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그 지자체장이 그 선거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저도 들었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지지율이 안 나와서 그런지 그 맞짱 토론에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다 지나서요. 여기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이 기조연설했던 것과 순서를 바꿨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은 과거로 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또한 염치 있는 사람을 뽑느냐 아니면 염치 없는 사람을 선택하느냐의 어떤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선 의원이 되면 정말로 시군민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러 자꾸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 중진 의원이고 적어도 그렇게 막강한 어떤 지지율을 등에 업고 있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내가 떨어지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그분이 매우 안타깝고 정말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께 이 자리에서 만일 제가 당선이 되면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된다면 문재인 정부 후반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사람, 재선 의원 될 수 있는 저를 중진으로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정상모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예.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고 밝고 건강한 지역을 건설하여 우리 2세, 3세들에게 풍요롭고 멋진 삶의 터전을 좀 물려줍시다. 예, 그 길을 여러분과 저 정상모가 함께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지역사회, 올바른 국가를 반드시 일으켜내겠습니다. 저 정상모에게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배 정치인들의 실패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50대의 젊은 일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저 젊은 일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남은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은 각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초선이나 재선이나 3선이나 다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성의 있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토론을 거부해서 빈 좌석으로 두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 점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토론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전주 을 선거구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토론회 보시고 나서 바깥바람 쐬면서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 좀 달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